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맨날 며칠인지 묻죠. 치매인가? 어쨌든 새벽 1시에 오늘은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제 2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요 며칠 굉장히 바빠가지고 영상을 계속 하루에 한 건씩, 거의 이틀에 한 건씩은 무조건 올리다가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찍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삼각대도 잊어버리고 핸드폰도 뭐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깨져버려가지고 최신폰이다 보니까 한 35만원 돈, 거의 핸드폰을 그렇게 고가를 하다 보니까, 구매하다 보니까 또 뭡니까, 액정이 더럽게 비싸. 그 이번 새로 나온 그 23 갤로피 어쨌든 뭐 있어. 그 23 그 새로 나온 뭐 사전 예약인가 뭐 있다는데 나 그거 사고 싶었는데요. 어차피 깨진 거 그냥 35만원 나간다 그러니까 아예 신품으로 아예 그 150만원 상당하는 거 할부로 지르면 공시지원금 얼마 한 50만원 받고 돈 100만원 몇 년에 거쳐서 또 갚으면 되지. 35만원을 내고 현찰을 내고 이걸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핸드폰을 아예 새로 바꿔볼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또 이놈의 돈에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신품을 사야 되는 것이 그 길이 맞는데, 한마디로 어렵게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땡깡이 절대 기죽는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요즘 코로나 시대라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워요.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고리 흔들려. 고리 흔들리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그렇게만 또 보실 것이 아니에요. 또 이런 또 힘든 시국에 이런 또 배송업체라든지 운송업체, 물론 다 또 운송업체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포털 사이트의 그 좀 큰 회사들은 코로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막 와서 훨씬 더 일반 국민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시스템화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잘 돼 있다. 아마 들어온 앞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제가 식당을 가도 그 감자탕 집을 가도 AI 컴퓨터가 딱 그 로봇가 있어요. 그랬고 그한테 몇 번 테이블을 딱 눌러놓으면 손님이 공깃밥 하나 추가요 그러면 버튼 누르고 공깃밥 하나 추가요 그러면 그 주방에서 몇 번 테이블 갔다 와라 딱 명령을 딱 한번 버튼 한번 눌러준다고. 그러면 공깃밥만 거기 그 로봇가 이렇게 들고 있어, 쟁반을. 그 몇 번 테이블을 그 사람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 식당 공간을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걸 봤을 때 그 이름이 예림인가 뭔님인가 뭐 있는데 감자탕집 뭐 있어요, 그 로봇가. 한마디로 손님도 시킬 때 불편하지 않고 로봇가 갖다 주기 때문에 또 신기하고, 하지만 신기한 건 이제 금방 지나가겠죠. 근데 그 자연스러워져 보지만 우리가 버스에 자동문이 처음에 개폐될 때 안 계시면 오라이 뭐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자동 개폐면 버튼으로 이제 앞에서 띡 누르면, 그때 옛날 버튼이 아니 스위치였지, 턱 하면 치 열려 막 그런 거.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게 약간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무뎌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AI 시대가 점점 도래하죠. 벌써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로봇가 모든 전투가 만들어서 핵폭탄만 딱 거기에 딱 걸어놓으면 북한 누구 딱 죽이고 와라, 그냥 GPS만 연결하면 바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 GPS를 방해 전파를 하고 이제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늘에서 투하를 한다든지.
공격력은 이제 옛날처럼 막 총을 갖다 대고 이런 시대가 끝났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갖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일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10년 20년 더 지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업무는 다 컴퓨터가 다 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로봇 한 반 딱 거기에 딱 맞춰져 갖고 프로그램만 그냥 슬쩍 거기에다 입력만 해버리면 반복적인 거라든지 그 모든 것은 이제 일반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잉여인간이 발생하게 되죠. 잉여인간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한 세상 살다 갑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시끄러 죽겠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컴퓨터화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드론 이제 배송도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제가 구매 결정 탁 누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그런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구매 확정 뭐 구매 결정 딱 돈 딱 송금시키면 바로 드론이 바로 그 자리에 떠버립니다. 거기다 상품만 딱 올려주면 그 올려주는 것도 나중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버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더 발전이 조금 미비하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다 딱 올려주기만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주소지 옥상으로 갖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주소지 문 앞에 딱 그대로 내려놓지. 앞으로 분명히 그런 시대는 올 것이라고 저는 땡깡이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똑똑한 사람 전문 인력 그 분야의 IT 전문가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굳이 이제는 배송하는 그 운전기사 한마디로 택배 기사님까지도 자리가 흔들흔들합니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경비도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있는 데는 있겠지만 거의 무인 시스템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왜? 그 인력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을 하게 되면 그런 그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도 뭔가 주문을 할 때 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저같이 좀 A가 좀 바른 사람은 식당에서 그 일하시는 근로자 꼭 머리에 좀 든 거 없는 사람들이 야야 너 그러고 빨리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빨리 갖다 달라 할 거면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밥 같은 거는 네가 그냥 가져오면서 제가 하나 가져가서 추가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편하잖아. 그 근로자분이 그 서빙 하시는 분이 몇 사람을 상대해야 되냐. 네가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네가 일어나가지고 소주도 한 병 가져다가 딱 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걸 꼭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30분 컷으로 강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저 땡깡이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너무 많아. 미쳐버릴 것 같아. 거의 저보고 1년 360을 떠들어라도 지금 떠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칙칙칙 돌려버려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일단 길게는 30분 컷하고 짧게는 15분 컷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처세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잖아요. 그럼 면접이라도 잘 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참 제가 20대 때 한 28살, 25살 거의 35 이하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 지났죠. 그때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근로자들이 거의 갑이었어요. 왜냐하면 골라갈 수 있었거든. 여기 아니면 저기 가고 저기 아니면 이쪽 가고. 한마디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좀 부려먹을만 하면은 아니 좀 시켜 먹으려고 좀 교육 좀 시켜놓으면 이직해 본다든지 그만둔다든지. 근데 그 그만두는 것도 습관 같아요. 그러면 땡깡이 니는 또 이런 분도 있겠지. 니는 저 또 직장생활도 그렇게 해본 놈 같지도 않은 개 백수가 뭐 그따위 건방지게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 있다니까. 맞아요. 저 직장생활 안 했어요. 아니 못해요. 제가 최장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기본 직장생활 3개월 하면 적당히 하고 그만 보통 그렇게 다 때려쳤고요. 보통 빠르면 하루 안에 그냥 때려치고 오전에 일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 있게 오전은 일을 해줘. 일을 하기 싫었는데 점심 먹고, 점심은 또 안 먹을 순 없어요. 일을 했으니까. 점심을 그 구내 식당에서 딱 먹고 바로 튀어버립니다. 집으로. 일하기 싫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일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맞고 안 맞고 이제 그걸 떠나고, 어쨌든 저는 평균적으로 3개월이었고 길게 하면 1년 그 이상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놀았어요. 그럼 됐죠? 저 노는 거 인정했습니다. 근데 감히 네가 직장생활의 처세술에 대해서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입장 차이가 있지. 우리 프로 기사들이 장기 바둑을 탁 두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어때요? 훈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더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당사자들은 저 사람하고 기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막 천병을 하고 막 굴리기 때문에 보이는 길도 돌아가려고 막 수를 쓰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데 이 훈수 두는 사람 저거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훈수 두는 사람이 땡깡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가 딱 한 번에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 40패스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 13번을 떨어져갖고 아직도 못 붙었어. 그럼 법에 대해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자격증은 없지만 13번 떨어진 사람이 기가 막히게 상담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누구를 인정해준다? 자격증 있는 사람 인정해주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자격증은 땡깡이가 없지만 굳이 제가 진짜 근로자 직장 생활은 많이 안 했지만 처세술이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어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지금 내려다보고 하는 얘기니까. 휴지 어딨냐? 코 좀 풀자. 좋게 얘기하려는데 태클을 가라. 에이. 어쨌든 이제 처세술. 자, 저는 이제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읽은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신문도 많이 읽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면접을 이제 대기업에 이제 어렵게 들어갔어. 응? 근데 나이도 한 40대 정도, 거의 30대 후반 합격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본인은 어렵게 합격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회사가 쉽게 붙여줬다고 생각을 했겠지.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된 거죠. 인적성 검사 합격, 면접 합격, 그 다음에 구정 지나고 바로 회사 입사.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쩍벌 있죠, 쩍벌. 다리를 조금 벌린다든지, 그분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손을 공손히 여러 개 딱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라든지, 허리를, 어때요? 의자 뒤에 턱 붙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공손히 하고, 이렇게 눈빛을 딱 마주할 때, 그 면접 보는 그 태도, 본인은 몰라요. 나한테 교육을 받으라니까 10만 원 내고. 저한테 딱 와서 저한테 면접을 보세요. 면접 보듯이. 그러면 저는 그 당사자가, 그 대상자가 어디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면접이 떨어지는가 금방 체킹됩니다. 지금 도사나 할까? 면접 잘 보는 도사. 면도사? 땡도사냐? 어쨌든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 입장에서는 일사천리로 합격이 딱 돼버렸기 때문에 그 직장의 그 대기업이 소중함을, 그 합격된 거의 소중함을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그런 데를 두 명이 친구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요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으쌰으쌰 해갖고 같이 딱 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 한 사람은 절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먹고 살만해. 근데 이 한 사람은 절실해.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고 조금 안 맞아. 직장 상사하고 좀 안 맞고. 우리 친구 가자.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이렇게 빼본단 말이야.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그 면접관들이 둘이서 같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벌써 기피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일단 신입이 들어오게 되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내가 전 직장에서 몇십 년 경력자네 어쩌네 말 주저리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어쨌건 저쨌건 경력이 높든 말든 자기는 여기 들어오는 순간 그 회사의 신입이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들어왔어도 그 사람이 한참 어릴지라도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적어도 너무 굽신할 필요는 없는데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는 먼저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한테 인사 못합니까? 직장에서는 군대와 같습니다. 사회는 군대와 같지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라 특히 남자들은, 옛날에는 여자들은 보통 집안일을 하고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부장적 그런 게 있었지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 말이 곧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군대를 갔다 가는 순간 자기보다 하루라도 일찍 가서 고참이거든요. 그 고참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극상이 되는 건가? 절대 안 되죠. 한마디로 사회는 꼭 군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관례가 벌써 뿌리 박혀 있다. 그랬을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딱 신입을 딱 왔을 때 웃음을 입가에 이빨이 보인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상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입이니까. 그러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 머릿속에 회전이 팍팍 돌아가지고 이 말을 먼저 해야 될까 저 말을 먼저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 누구 왔냐? 강아지구나.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난 당신이 선배이기 때문에, 아니면 반장님이라든지
그 윗사람 선배라든지 있으면 나이도 좀 있고 자기보다 한두 살 더 많고 5살 많겠 10살도 많겠죠. 있으면 인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인사를 또 똑바로 하니까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똑바로 했다고 가정하에 인사를 했어. 예,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러면 그 선배가 받겠지요. 그러나 그 인사가 건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돼서 날 선배로 여기면서 날 최소한 내가 윗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인사를 하는지 내 말 한마디에 수긍을 할 것인가 잘 들을 것인가 그 느낌이 그 인사를 통해서 이게 사인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아니었어. 이게 막 건성건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러나오질 않고 하긴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사람들. 그런 건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냥 차라리 좀 더 거북하면 그 이제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그냥 간단하게 싫으면 그냥 목례만 하고 그냥 지나가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하는 거 신입사원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초심이라 그러죠. 항상 처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의 있게 조신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선배님들이 그 친구를 봤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이상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쟤는 저런 성향을 가졌구나. 그랬을 때 그 선배들이 말을 거는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잘 챙겨주질 않아요. 신입사원이 하면은 언니가 잘해줄게. 언니가 아니면 형이 잘해줄게. 잘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쌍욕 먹으면서 그때는 막 그런 게 우스웠지. 그냥 말로 그냥 자존심 상하게 그냥 집안일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너 왜 그딴 식이야? 배운 것이 왜 그 모양이야?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어? 아주 그냥 칼에 그냥 말로 그냥 갖다가 가슴에 찌르듯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지금의 고참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또 세대들은 안 그러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거보다 나한테 아무리 내가 신입이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아이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한마디로 그건 입장 차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군대를 가도 막 신입사원 막 이렇게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아랫사람이 이제 2등병이라 그러는데 그 2등병이 병장 될 때까지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 막 그 걸레도 빨고 막 전투화 같은 것도 전부 다 가지런히 하고 그러니까 오만 잡일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해.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일병 달고 그 다음에 상병 달고 병장 달거든요. 그렇게 그래갖고 제대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상병 병장일 때는 상병 그 1년 가까이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1년 가까이 되면 이제 상병이 돼요. 상병에서 이제 쭉쭉쭉쭉 해갖고 이제 2년 가까이 거의 되면 이제 병장이하고 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상병부터는 어떠냐? 상병은 군기반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때는 오만 잡일을 안 하고 오만 잡일은 그 아랫사람 1등병, 2등병이 하고 물론 누구 지시에 따라? 상병의 지시에 따라. 그러나 병장은 뭡니까? 저 1, 2등병 저 영 싸가지 없어. 해이해진 것 같아. 너무 웃음을 많이 보여. 한마디만 툭 상병한테 던지면 그 상병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상병이 멍청해가지고 분명히 그런 지시를 웃으면서 내렸는데 그걸 간과하고 자기 할 도리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 상병은 뭐가 문제냐?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지시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직무유기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병장한테 그렇게 아주 쌍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역으로
그 병장이 한마디 딱 지나가는 소리, 아, 제 마음이 별로 안 든다. 그리고 쑥 지나가고 저쪽에서 자. 그럼 상병이 바로 그 자리 집합. 완전 군장 전부 다 메고 20kg 군장 해가지고 가방 메고 운동장 연병장으로 집합. 너희 개 새끼들, 어? 이 새끼들. 너희들, 어? 내 윗사람, 어? 병장, 누구누구 병장께서, 어? 니들한테 웃음을 보인다고 우습게 보이냐? 말 함부로 하냐? 말 안 듣냐? 너 행동 그따위로 할 거냐? 야, 누구누구 이등병. 왜? 이등병, 누구누구, 여기 나오죠. 욕을 다다다다 하면서, 너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군대 왜 왔어? 이거 장난하는 곳이야? 야, 동기들 누구야? 전부 다 엎드려 빠져. 그래갖고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그렇게 군기를 그렇게 막 야구 빠따라 받고 그렇게 할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처음엔 힘들어요, 이등병이. 그러나 3개월, 6개월 하다 보면 처음에는 화장실부터 청소하지만 그 다음에 어딜 청소해요? 처음에 바닥 막 마루를 청소하고 무릎 닦아지지만 그 다음 어디 청소합니까? 2등병에 새로 들어오고 자기가 그 윗단계 1등병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닥은 청소 안 해요. 무릎도 안 아파. 어딜 청소해? 위에 선반을 청소해요. 그 다음에 상병이 됐을 때는 청소마저도 안 해요. 이제 입으로. 대신 입으로 하는데 청소가 되게끔 지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병장 때는 그걸 딱 놓으면서 그 밑에 사람이 상병 다니까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병장 때는 제대할 때까지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휴양도 좀 하면서 뭘도 시키면서 해도 군대 시계는 돌아가더라. 그럼 이런 시스템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평등해야 돼. 야, 이씨. 야, 나 2등병으로 왔는데 야, 병장 왜 청소 안 해? 바닥. 나랑 똑같이 해야지. 이? 그렇게 되면 2등병 때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바닥 청소하고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그래 순서대로 바닥 청소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저는 땡깡이는 전자를 선호합니다.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좀 지나고 그러면 일은 돌아가면 돼요. 회사든 군대든. 그 업무량의 일정량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이 이제 정년 퇴임할 시기가 딱 되는 순간 옛날에 100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70만 하고 나머지 30%는 그 아랫사람이 조금 더 으쌰으쌰해서 맨 아랫사람이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다음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이 새로 들어온과 동시에 그 전 사람은 조금 더 적게 하면서 윗사람들한테 언니들한테 잘하고 오빠들한테 잘하고 형 동생한테 잘하고 그러면서 직장생활에 꽃이 피는 거의 가족보다 더 가족인 직장생활의 우애라 그럴까요? 전 그런 것을 선호하고 앞으로 직장생활 하실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처음부터 말을 안 걸어줘. 나한테 신경 안 써주네. 당연히 신경 안 써주지. 왜 그런 거 아니? 너를 지켜보는 거야. 6개월 동안 1년 동안. 왜? 니를 기껏해서 처음엔 가르쳐놨더니 힘들게 가르쳐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친구 따라 어디 가불고 그만둬 불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그래서 그것이 당연지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 생활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더욱 열심히 내 스스로의 일을
내가 일단 일을 잘해야 거기가 돌아가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홀대해도 나는 적어도 내 할 도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6개월 1년 하다 보면 형님, 누나, 언니, 동생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무도 성실하고 마음에 든다.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언니 동생 이제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왜냐하면 여기서는 직장으로 만났잖아요. 이 만남 자체가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위에 상사 아랫사람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죠.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언니가 좀 잘해준다고 해서, 형이 좀 잘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숭이 스타일이라, 나처럼 배운 사람은 절대 그러질 않는데 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주면 반말이 튀어나와. 이제 맘먹으려고 그래, 쉽게 얘기해서. 이러는 순간 당신은 바로 커트다. 안 된다 이거야. 잘리진 않더라도 거의 왕따다 이 말이야. 그런 걸 그렇게 꿈꾸려면 맨 윗사람이 맨 위에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미친놈 그럴지라도 그냥 그 직책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지 마음대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어디에도 다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똑같아. 업무만 약간 틀리고 사람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 중에 꼭 한두 사람 자기한테 아주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한두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한두 사람하고 안 마주치고 싶은데 꼭 마주치고 이렇게 부딪혀요. 그랬을 때 에이 더러워서 이 집 못하겠네. 다른 데 가야지. 그럼 그 직장 가면 그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럼 어찌해야 되냐? 현명한 사람은 그런 걸 있을 것도 감안해서 그 사람 비위를 조금 맞춰줘서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말도 좀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교도소 가보세요. 죄 짓고 들어갔다지만 천만에요. 좋은 사람, 다 멀쩡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딱 얼른 듣기에는 교도소 갔으니까 저 나쁜 인간. 다 사정이 있지. 다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 또 상황에 따라서 더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서울역 앞에 길거리 앞에 노숙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30대야. 한 푼만 주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그 사람을 보고 저 젊은이가 저 깨을러가지고 노가다 한 번만 뛰면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한 달 동안도 아껴 먹으면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저 짓을 뭐더라고, 그냥 안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이 그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푼만 줍시오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 사지 멀쩡한 거는 우리가 뇌경색에 걸렸잖아. 그러면 팔다리를 못 움직이잖아.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야. 뇌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정신병 그런 숙자씨들도, 노숙자씨들. 정신이 한 곳에서 뭔가 노름으로 아니면 강원 뭐 그런 도박장에서 돈을 막 10억 20억 막 힘들게 몇십 년 동안 번 거 퇴직금을 싹 잃었다고 생각해봐. 정신이 확 무너져 불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장난으로 갔다가. 이유는 되게 많아요. 어찌됐건 나락으로 확 떨어졌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희망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술이나 푸고 그것이 이렇게 가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지도 않아요. 천병하고.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술이 얼마나 영양가가 좋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막걸리 밥은 안 먹어도 막걸리 한 몇 잔 먹고 그러면 배가 불러갖고 정신 바짝 나죠. 노가다 힘들게 막 현장 일 하다가도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도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힘이 나네. 바로 잠자리가 힘들어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한테 저 사람 돈이 많으면서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다. 그런 안 좋은 눈빛으로 보지 말고 그 안 좋은 눈빛은 당신한테 그 안 좋은 기가 주름이 갈 것이다. 이때까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 도와주실 거면 그냥 가세요.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려니까. 그러나 이왕에 도와줄 거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진짜 안쓰러운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싹 도와주고 빨리 잊어버리려는 그 도와줌을 빨리 잊어버리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이거 도와줬으니까 내일 로또 사야지. 좋습니다. 그분도. 근데 절대 로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발상은 좋다 이겁니다. 또 어쩌다 또 3,000%도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직장생활의 처세술 오늘 2부 이제 계속 3부 4부도 계속 갈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2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직장 생활은 다 똑같이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누가 야라고 했을 때 그 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게 그 야가 어떻게 들릴까? 반말로 들리고 싸가지 없으네. 에이 때려치고 제 집에 가버려.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없냐 그러고 가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야 그랬을 때 예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자기 사업 아니고 직장생활하는 경우라면 그 정도 마음가짐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면 때려치고 나고 한 달 있다가 그만 나고 힘들어 그냥 나고 뭘 아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을 안 줬다? 웃기고 자빠졌네. 왜 정을 줘야 되는데? 정을 주기 전에 신입사원이 먼저 희생과 봉사, 주인정신을 가지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하라 이 말이지. 모든 책임을 위에서 질 테니까. 신입사원은 왜 나한테 힘든 거 시키지? 당연히 힘든 거 시키지. 그러나 네가 이제 점점점점점점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씩 편해진다는 편해지면서 아랫사람이 또 계속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냐? 또 기분이 또 새롭고 감회가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직장생활도 재밌고 회사에 뭐라 그래? 그 돈독함이라 그래야 되나? 회식도 좀 하고 언니 동생 선후배 술 한잔 이렇게 걸치고 그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니? 근데 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 10년 있는 사람이나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라 우리 평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이 10년 있는 사람이 이제 20년 30년 돼갖고 이제 퇴직할 사람인데 똑같아야 된대. 재밌겠냐? 그 나이 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젊은 사람보다는 기력도 좀 떨어지고 일의 어떤 그 능률도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니까 어떻겠어? 많이 힘들겠지. 그러면 좀 예우 차원에서도 좀 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니는 나이 안 먹을 거냐? 경력이 조금씩 될수록 더 베테랑은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쉬엄쉬엄 그런 게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힘들다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날 사람 대접 안 하더라.
그렇게 미리 판단해서 그냥 쳐나가야 되겠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네가 대단히 공부를 잘하고 대단히 능력자에서 대단한 자격증으로 아예 그 높은 직급으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남의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너무 아첨성, 너무 아부성도 필요 없지만 최소한의 아첨과 아부는 기본 양념거리가 있어야 된다.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직장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저쪽 그런 사람 사업도 못해. 숙일 줄 모르는데 고지식이 갖고 뭘 할 거야. 숙일 줄 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빗대어서 남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도와줄 수 없다. 한마디로 도움 받을 때는 받으세요. 받는 사람은 왜? 나중에 제가 잘 돼서 꼭 갚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으십시오. 사양은 한 2번만 하고. 저는 사양 1번만 합니다. 왜냐? 어려워요. 그래서 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번, 3번 준다 그러면 아예 안 받습니다. 저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명분이 없어. 땡깡이는 명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땡깡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드, 자존심 그것마저 잃지 마세요.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심 없고 줏대 없고 자기만의 어떤 그 소신이 없다 그러면 글쎄요. 맨날 이렇게 남한테 2등, 3등 따라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까요? 에?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의견에 따라만 다닐 겁니까?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주관과 그런 고집을 가지고 뭔가 하나에 열중하고 그 열정으로 뭔가를 파고들었을 때 그 분야에 최고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여자를 만나든 여기 또 제 구독자 중에 여자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여자들도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을 하나 정해도 물론 처음에는 예의적으로 뭐 좋아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2번, 3번 만나놓고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계속 처음 물어보는 인간이 있어. 그것은 여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야, 우리 오늘 배도 고픈데 나 이런 게 땡기는데 이거나 먹으러 가자. 나 좋은 데 아는데 데리고 가. 근데 그 여자가 영 그 물에 빠진 고기를 싫어한다. 한마디로 국물 있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싸리 찜으로 가요. 근데 그런 것만 파악하면 되죠. 물에 빠진 걸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국물 시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겨울에 그 뜨거운 국물, 돼지 국밥, 돼지 껍데기, 곱창. 그 선호도만 딱 가서 좋아한다는 것만 알면 바로 직행으로 자기가 검색해서 딱 가는 남자가 좋지. 우리 오늘 뭐 먹지? 자기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당신 뭐 좋아해? 뭐 먹을 거야? 계속 처음 물어봐봐라. 꺼져 그러지. 한마디로 여자가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냐? 그 나쁜 남자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추진력이라 그럴까? 물론 물어보긴 물어보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여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지.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꼭 우리 잠깐 쉬면 안 될까? 양아치냐? 그런 사람 되게 안 좋아한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직장생활의 처세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어렵게 들어갔으면 일단 거기서 최소한 1년은 하고 그만둬라. 1년은 해야 그 선배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 사람이 자기만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3사람, 5사람 이상, 그래 3사람까지도 봐줄게. 편이 있으니까 5사람 이상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바라본다.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고치세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 안 깨졌냐. 줄줄줄줄줄 세지. 2번째, 직장 생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근무 시간 출퇴근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각이란 있을 수 없어요. 퇴근은 늦게 해도 출근은 일찍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성 잘하고. 인사 잘해라. 돈 안 나온 돈 안 되는 인사. 난 선후배님들의 제가 제일 신임이니까 인사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포함됐다. 그리고 1년은 버텨라. 그래놓고 네가 판단해라. 뭐 사람들이 정이 없네, 인정이 없네, 지그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나한테 홀대하네.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까지 힘들어. 그걸 왜 네가 한 달도 안 돼서 평가하냐. 신입 주제에 그런 자세로 직장생활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